국내에서 취준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지의 워홀을 가서 취준을 하는 게 좋을지, 워홀에 가서 뭐 알바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다 보면 귀도 트이고 입도 트이지 않을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일본어로 면접을 잘 보게 되느냐?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잠시 셀프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취업을 준비할 때 일본의 워홀에 가서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국 국내에서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마침 한 구독자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셔서 함께 질문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이고 N1이 있지만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없어서 회화가 많이 부족해요. 마이나비에서는 일본인 담당자의 발표를 거의 알아들었다면 도전해보려고 하셨지만 자신이 없어요. 현지에서 워홀로 경험을 쌓고 취업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만 신졸이 아니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졸업 예정자, 기졸자, 경력자 같은 각각의 상황들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 일본어 실력에 관한 걱정, 두 번째로는 현지에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국내에서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일본어 실력이 돼야 엔트리를 해도 괜찮을지 하나의 간단한 셀프 테스트를 같이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워홀을 가서 취하를 하는 것과 한국 국내에서 취하를 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쪽이 더 나한테 맞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화가 부족한데 엔트리를 해도 될지, 어느 정도 일본어 실력이 있어야 엔트리를 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마이나비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 분의 발표를 거의 알아들었다면 엔트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N1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일본어 실력은 이미 갖췄다는 얘기고, 일본인 분의 발표를 알아듣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리스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마도 불안한 부분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할 때 막 버벅거리고 유창하지 않고 뭔가 그 자유롭게 말을 잘 못하는 부분이 아마 불안한 것 같은데, 자격증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말할 때 버벅거리고 말문이 막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해당하는 단어를 몰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나 그 문장을 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 마지막으로는 너무 많이 긴장해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 업계마다 업계 용어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업계에 가면 일본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100%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그 업계 용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워홀에 가서 뭐 알바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다 보면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듣게 되니까 귀도 트이고 입도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워홀에 가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일본어가 확 늘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일본 워홀에 가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일본어로 면접을 잘 보게 되느냐 하면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막 수다를 떨 때 쓰는 말이랑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알바 면접을 볼 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말은 조금 다르잖아요. 내 회화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워홀에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면 되는지 이거에 집중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아직 리스닝도 약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 직장인, 특히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럼 어떤 영상을 보면 되는지 유튜브에서 간단히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와서 기교 세츠메카이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이제 신졸 대상으로 자기 회사를 설명하는 설명의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소츠누케 외부 카이샤 세츠메카이라고 있죠. 뭐 이토추 상사, 뭐 니토리 기업 설명회도 있고 사이버 에이전트 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뭐 JTB 이런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의 설명의 영상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レキュミチャンネル、YouTube、ブルーステージでございます。この時間は、伊藤忠商事の、島村様にお越しいただいております。本日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はですね、早速、我々伊藤忠商事の会社概要について説明をします。で、ざっとご覧ください。創業とか設立代表者が書いておりますが、この一つだけ注目をしていただきたいのは、創業の部分ですね。160年間続いている企業だというところが大事にしていただきたいポイントです。 그럼 다른 영상도 조금 살펴볼까요? 아까는 기업 설명회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이오 세츠메카이 이렇게 검색을 해도 영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보시면 라인도 나오고요. 여기도 이토츠도 나오네요.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는데 내가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기에 키교 세츠메카이, 세요 세츠메카이의 영상을 하나의 그런 테스트처럼 리스닝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담당자가 면접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면접을 볼 수 있겠죠? 이 영상은 제가 촬영하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이 여성분이 신입사원분이에요. 막 그렇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게 너무 빠르지도 않은 일본어를 구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지금 여러분이 잠시 셀프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この3つのビジネスモデルを使ってですね、伊藤忠商事は8つの分野でビジネスを行っています。で、プラスその営業の部隊に加えてですね、総本社職能部というところ、私が所属している人事総務部であったりですとか、あとは財務であったり、IT デジタル戦略など、これらの営業部隊と総本社職能部という部隊で組織が成り立っています。 자, 어떠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딱 들었을 때 한 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겠다. 이야기를 좀 따라가기가 벅차다 하시는 분은 여기 영상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한번 외워보고 또 몇 번 더 들어본 다음에 그래도 따라가기가 힘들다면 아직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영상을 듣고 나서 한 70% 정도는 알아듣겠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 단어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단어를 한번 외워본 다음에 다시 들어보고 어느 정도 내가 이야기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본어 공부법 영상에서도 짧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 스크라는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이 밑에 보면 라이브 캘린더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로 시청을 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보통의 일본 직장인들은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구사하는지 정말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공부 재료거든요. 아직 내 리스닝 능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강의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일본어로 말하는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그만큼 익숙해지기 때문에 긴장을 덜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국내에서 취준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지 워홀을 가서 취준을 하는 게 좋을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고민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희망하는 업계라든지 직무에 대한 채용 정보를 한국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신졸이고 저는 종합직이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한국에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특히 경력자 같은 분들은 한국 국내에서 경력직 이직 정보를 찾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희망 기업, 희망 직종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채용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찾고 싶은 채용 정보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희망하는 업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때 그 기업들이 내가 한국에 있어도 온라인으로도 면접을 진행해 주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업계나 기업이 뭐 IT 쪽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뭐 어느 나라든 온라인으로 면접을 하고 사람을 뽑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굳이 워홀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국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여기서 지원을 해서 서류 통과를 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면접이 가능한지, 최종까지 간다면 일본에서 뭐 직접 면접을 보겠으니 뭐 1차, 2차 이 정도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성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인데요. 국내에서 취준을 하는 것과 현지에 가서 취준을 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국내에서 준비하는 것의 장점은 내가 살고 있는 뭐 집이라든지 뭐 맨날 먹는 밥, 이런 나의 인프라의 환경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취준에 온전히 집중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점. 반면에 국내에 있다 보니 대면 면접만 진행을 하는 회사에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고, 뭐 현지에서 열리는 취업 이벤트라든지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 정보를 리서치할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현지에서 하는 것의 장단점은 국내에서 하는 그 장단점을 그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현지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직접 기업에 방문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현지의 취업 관련 이벤트에도 가볼 수도 있는 거고, 대면 면접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의 지원을 해볼 수 있겠죠. 단점은 일단 내 생활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집도 막 구해야 되니까 초기 비용도 들고, 워홀로 갈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게 될 텐데 내가 취준에 쏟아야 될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이 되잖아요. 기회는 많지만 내가 취준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좀 줄어들 수 있다. 또 비용도 든다. 이 부분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상황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뭐 3, 4학년 분들, 졸업 예정자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지금 워홀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국내에서 먼저 엔트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지금 처음 취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다면 더더욱 국내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졸자분들도 한국 기업을 병행하고 계시다면 일단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엔트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희망 기업이 일본 기업 쪽이 우선순위가 높다 싶다면 지금 내가 워홀을 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초기 정착 비용을 갖고 있는지, 내 스스로 건강관리, 멘탈관리, 시간관리를 할 자신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력직 이직일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 준비를 하는 거가 구인 정보 찾는 것부터가 굉장히 허들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내 희망 기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보시고 그 기업에 그냥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면접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전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가능하다면 약간 휴가를 끌어모아서 조금 장기로 휴가를 낸 다음에 뭐 한두 달 정도 취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사를 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은 직접 워홀에 가셔서 현지에서 이직 에이전트도 활용을 하고 또 알바도 하면서 언어도 공부하시고 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더 넓히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민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둘 다 해보면 됩니다. 일단 먼저 국내에,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국내에서 최대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보고 엔트리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추려서 거기에 직접 문의를 해서 온라인으로도 면접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런저런 걸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다라고 싶을 때 그때 현지에 가서 해봐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 그렇게 깊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가고 싶은 곳을 찾고 또 엔트리 시트를 쓰고 면접 준비에 많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